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일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여러 번 데이터나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들과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현실 세계로부터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어떤 사실이나 값, 그 자체를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이제 처리해서 어떤 목적에 맞게끔 분석하거나 종합하거나 변형한 결과를 이제 정보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는 이 정보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입니다. 명칭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쌓아놓은 덩어리인데 그냥 쌓아놓은 게 아니라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관련이 있다고 그럴 때는 이제 그걸 조직적으로 통합하거나 내지는 이제 구조화시켜서 데이터를 쌓아놓은 거고요. 이 과정 가운데서 중복되는 데이터들은 이제 피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검색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중간에 데이터가 새롭게 갱신이 돼도 그 갱신이 가능하면서 또 시스템 전체에 어떤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화시켜 놓은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식 서랍 안에 이제 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죠. 밑에 참고서, 그다음에 교과서, 만화책 이렇게 꼽혀 있는데 이 만화책 안에 보면은 또 몇 가지 책들이 있고 교과서도 몇 가지 책이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만화책, 교과서, 참고서 이렇게 어떤 기준과 뭐 어떤 토대에 의해서 분류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책을 찾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만화책, 새로운 교과서, 새로운 참고서를 추가하는 것도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정의하면서 다시 개념을 좀 명확히 해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한마디로 이제 통합된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영어로 integrated data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통합됐다는 이야기는 중복을 최소화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하는 거죠. 같은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와 있을 경우에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로만 전체를 다 통괄할 수 있는 형태로 중복을 최소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게 이제 stored 데이터인데 중복을 최소화한 다음에 이걸 통합시켜서 실제로 컴퓨터의 스토리지, 뭐 이런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operational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그냥 저장되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조회하거나 아니면 변형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공용된 데이터이다. shared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한 사람만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와 다수의 조직에 의해서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시간 접근성입니다. Real-time Accessibility라고 되어 있죠. 사용자가 요구하는 또는 조직이 요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간, 거의 실시간이라고 그러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응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Continuous Evolution인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형하거나 삽입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항상 최신 정보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요. 또 그 안에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걸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무결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하기도 했는데, 동시 사용, 또 동시 공용,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concurrent sharing. 다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접근할 때 뭐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접근해서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특징이 내용에 의한 참조인데 영어로는 이제 content refer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우게 되면 보통 주소에 의해서 내용들을 참조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내용, 어떤 경우는 그 데이터의 일부 내용으로 원하는 데이터 전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 랭귀지라든지 아니면 운영체제 안에서 뭐 주소, 포인터, 뭐 인덱스 뭐 이런 것들로 찾기보다는 어떤 데이터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주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요소,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뭐 용어이기도 합니다. 개체, 엔티티라고 하는 개체,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 그리고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관계. 이 개체, 속성, 관계는 데이터베이스, 특히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체, 엔티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어떤 대상 내지는 뭐 개념, 정보 이런 거를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의 그 주체 이런 것들을 이제 엔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원, 그다음에 뭐 어떤 집, 뭐 차량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엔티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나 정보의 기본적인 단위를 말하고요. 이런 개체들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그러면은 피부 색깔, 나이 뭐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밑에 있는 애트리뷰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저장하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가 바로 속성들이죠. 속성들이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속성에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이 있죠. 예를 들면 피부색, 그러면 뭐 흰색, 검은색,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겠죠. 그런 그 어떤 속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총칭해서 도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속성 값들의 후보들 전체를 다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엔티티하고 엔티티, 예를 들어 사람하고 뭐 차량,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개체와 개체 사이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관계라고 하고요. 그 관계는 이 뭐 속성 관계, 개체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를 구성하는 속성들 간의 관계를 이제 속성 관계라고 하고요. 그 개체와 또 다른 개체와의 관계를 이제 보통 개체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이렇게 개체, 엔티티, 속성,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그 다음에 관계, 릴레이션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데이터들을 체계화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데이터 중복이 최소화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데이터 중복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점이라든지 다룬 데 있어서 처리의 효율성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데이터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 쓰는 데이터를 각각 쓰지 않고 하나하나 두 개 정도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또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은 이제 꾸준히 데이터가 갱신이 되면서 항상 실시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접근하든지 누가 접근하든지 항상 같은 데이터는 같은 값을 보여주는 또 데이터들 간에 어떤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접근할 때 많은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무결성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앞에서 인테그리티라고 그랬는데 실제 허점, 그다음에 결점이 없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유지를 해야만 데이터베이스의 의미가 있고요. 변화가 생길 때마다 뭐 삽입, 삭제, 그다음에 변경 이런 거 할 때마다
실제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1000살이다. 그러면은 나이가 사실 1000살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갱신할 때 나이는 실제 뭐 0살, 1살부터 뭐 한 150살이다. 그럼 이제 그렇게 범위를 정해놓으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이 값만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무결성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서 추출하는 데이터가 아주 엉뚱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또 장점인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또 보안 기술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 장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뭐 100% 장점이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단점이 뭐냐면 비쌉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비싸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 운영, 보수하는 것도 역시 비싸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는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보통 DBA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문 직업인들은 고가의 이게 아주 높은 페이를 받는 또 그런 전문직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항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약자를 따서 DBMS라고 하죠. 자, 앞서 설명했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모여있는 덩어리인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고 뭐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이제 데이터를 가지다가 사용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데이터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대학에서 흔히 쓰는 학사 정보 시스템, 학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학적 데이터베이스, 학생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수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걸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 이제 어떤 직원이나 학생들이 이 학적 업무 처리하거나 강의 개설 업무를 처리할 때 이렇게 가져다 쓰죠. DBMS가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BMS하고 그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거 전체를 다 합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DBS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BMS, DBS 세 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BMS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죠. 생성하고 나서 또 유지 보수하고 여러 기능들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몇 가지의 필수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definition인데요. 어떤 응용 프로그램,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다가 쓰는 응용 프로그램이죠.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DBMS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 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지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작합니다. manipu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데이터를 검색도 하고 갱신도 하고 삽입 삭제를 하는 작업을 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조작 기능이 DBMS의 또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작 기능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사이 어떤 액션들이 오가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어 기능입니다. 컨트롤. 앞서서 뭐 무결성 이야기도 했었죠.
이런 데이터에 관한 무결성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보안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에서는 아주 우월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보안 유지한다거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한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권한 검사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많은 작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을 제어하는, 병행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제어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런 제어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BMS를 크게 보시면 이제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데이터베이스는 DBMS하고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끼고 DBMS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크게 보면 DBMS의 아주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지만 데이터들을 조직적으로 통합해서 체계화를 시켜놓은 데이터를 구조화시켜 놓은 이제 데이터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스키마라는 게 있습니다. 스키마라는 게 이제 골격이라는 뜻인데 주로 뭐 골격 또는 뭐 규칙 이런 뜻인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논리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 이제 구조화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도대체 어떤 구조냐.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정의해 놓은 게 이제 스키마고요. 이 스키마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저장되는 데이터들 있죠. 물리적 구조, 논리적 구조를 다 맞춰서 저장되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물리적인 레벨부터 논리적인 레벨로 이렇게 점점 추상화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앱스트랙션 추상화라고 그러고요. 맨 바닥이 이제 물리적 구조로 되어 있는 물리적 레벨, 그 다음에 논리적 레벨, 그 위에서 훨씬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만 추려서 볼 수 있는 뷰 레벨,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추상화의 개념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물리적 스키마, 물리적인 레벨을 보통 내부라고 하고요. 논리적 스키마를 개념, 그 다음에 뷰 스키마를 외부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또 독립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이 물리적 레벨, 논리적 레벨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안에서의 데이터들은 다 물리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을 이제 이웃한 거와 상관없이 처리하고 정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DBMS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제 데이터 언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뭔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하는데 이 언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DLL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또 조작한다고 그랬죠.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DML, 그 다음에 데이터를 또 제어한다고 그랬습니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DCL. 그래서 DLL, DML, DCL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데이터 언어라고 그러고요.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정의하고 접근하기 위한 언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용자는 이 데이터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확히 따지면 DBMS라는 게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응용 프로그램 내지는 이제 사용자를 연결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 중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DBMS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DBMS를 접근해서 사용하는 사람, 왜 DBMS를 접근하냐면 그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DBMS를 접근하려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통 유저라고 하는데, 유저에는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유저가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 어떤 거를 질의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있는 특별한 응용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렇게 뽑고 싶어하는, 활용하고 싶어하는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을 일반 사용자라고 하고요. 이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를 추출하는 부분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사용자를 위해서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래머 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전혀 지식이 없이 그냥 데이터를 뭔가 접근하기 위한 일반 사용자, 그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 이렇게 존재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DBA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기능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없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도 하고 생성도 하고 관리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삭제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고요. 이 DBA라는 관리자는 사실은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전문가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익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밑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시스템이 있고 접근하기 위해서 데이터 언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끝에 보시면 일반적인 사용자가 있고 일반적인 사용자가 잘 접근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짜주는 또 응용 프로그램 이제 개발자 사용자가 이 중간에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